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2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다 은퇴한 김현철 박사입니다. 86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아침 5km 걷기를 하고 주 3회 수영을 하며 손자, 손녀들과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특정 습관들이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지나치는 이 습관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한 황금기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75세 때는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었고 기억력도 많이 감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5가지 핵심 습관을 바꾸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습관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간단하고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10년, 20년 더 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40년간의 의료 경험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제 환자들 중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만이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5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습관, 규칙적인 움직임.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TV를 보고 식사 후 소파에 앉고 책을 읽거나 다시 TV를 보면서 저녁을 맞이하고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하루에 70% 이상을 앉아서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을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47%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과장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하지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80대의 낙상으로 골절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병상 생활로 이어지고 이는 근육 손실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셋째, 식후 바로 앉아 있게 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상승하는데 이때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매 30분마다 단 3분만 움직여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이 개선되며 관절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 적용하기. 25분 앉아 있다가 5분 동안 가볍게 움직이세요. 시계를 보며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 식사 후 바로 10분만 걸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을 한 바퀴 돌아도 좋고 날씨가 좋다면 집 주변을 산책해도 좋습니다. 일상 속 움직임 늘리기.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걷기, 전화 통화할 때 서서 하기, 화장실 다녀올 때 조금 더 돌아가기 등 작은 움직임도 모이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의자 일어서기 운동. 식사 전후로 의자에서 10번씩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실천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하지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몇 분 동안 앉아 계셨나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일어나서 1분만 제자리에서 걸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시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습관, 근력 유지하기. 여러분, 20년 전보다 지금 힘이 얼마나 빠졌나요? 짐을 들거나 계단을 오를 때 그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근육량 감소,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 부르는 현상 때문입니다. 국제노화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은 3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를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습관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증가하고 이는 다양한 만성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도 근육량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이는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넷째, 낙상과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근육 감소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 일주일간 병상에 누워 있으면 허벅지 근육이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일주일 만에 10년 동안 감소할 근육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80대, 90대에도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85세에 근력 운동을 시작해 90세에 처음으로 팔굽혀펴기를 성공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 3번 각 10회씩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실천하세요. 이것은 허벅지 근육 강화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벽 밀기 팔굽혀펴기 벽에 손을 대고 몸을 기울였다가 다시 밀어내는 동작을 하루 10회씩 3세트 해보세요. 이는 상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부엌 싱크대나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20회씩 하루 3번 해보세요. 이는 종아리 근육과 발목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근육 유지에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매 식사에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살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섭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하나 해볼까요?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발을 들어 5초간 유지했다가 내리는 동작을 양쪽 다리 각각 5회씩 해보세요. 이것도 근력 운동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핵심 습관은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여러분,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한 잔? 두 잔? 아니면 전혀 마시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37%가 만성적인 탈수 상태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건강을 해치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경미한 탈수만으로도 집중력, 단기, 기억력,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치매 증상처럼 보이는 인지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액이 농축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 결석이나 요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변비가 악화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대장에서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하여 변이 단단해지고 배변이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관절 통증이 심해집니다. 관절액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탈수 상태에서는 관절 윤활 작용이 떨어져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소변색으로 자신의 수분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소변색이 짙은 노란색이라면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소변색은 연한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한 색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병 들고 다니기.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고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알람 설정하기. 휴대폰이나 시계에 이 시간마다 물 마시기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가능합니다. 물 맛있게 마시기. 물 맛이 싫다면 레몬, 오이, 민트 등을 넣어 향을 더하거나 허브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이 많은 식품 섭취하기. 수박, 오이, 토마토, 딸기 등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밤 동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시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핵심 습관은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명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모임이 줄어들고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굴 만나나 집에 있는 게 편하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네 번째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습관입니다. 브리검 영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은 심장질환 위험을 29%, 뇌졸중 위험을 32%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우울증과 불안 장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하버드 고령화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70% 느리다고 합니다. 셋째, 면역 기능이 약화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하고 백신 효과도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넷째, 영양 상태가 악화됩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영양 불균형에 빠지기 쉽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집니다. 사회적 교류가 적은 사람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게 유지되며 이는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되면 만남 갖기. 가족, 친구, 이웃과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짧은 만남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사 기반 모임 참여하기. 독서 모임, 요리 클래스, 노래, 교실 등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 시작하기.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책 읽어주기, 반려동물 보호소 도우미, 복지관 봉사 등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디지털 연결 활용하기. 되면 만남이 어렵다면 화상통화를 활용해 보세요. 손자녀와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대화 나누기. 동네 산책 중 이웃과 인사 나누기, 마트 직원과 대화하기, 버스 기사님께 인사하기 등 일상 속 작은 상호작용도 사회적 연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누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다섯 번째 핵심 습관 평생 배움 유지하기.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요리법, 스마트폰 기능, 외국어 단어 몇 개라도 말이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use it or lose it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뇌의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알츠하이머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평생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35% 낮다고 합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 전략입니다. 셋째,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배움이 중단되면 이러한 긍정적 자극이 줄어듭니다. 넷째,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됩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계속해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때 유지됩니다. 다섯째, 삶의 즐거움과 목적의식이 감소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루틴 시도하기,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하기, 반대 손으로 칫솔질하기, 눈 감고 양말 신기 등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하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손자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노인복지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유튜브나 카카오톡 사용법만 배워도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넓어집니다.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외국어 단어 배우기, 매일 5개의 외국어 단어를 배워보세요. 외국어 학습은 인지 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퍼즐과 게임 즐기기, 스도쿠, 크로스워드, 퍼즐, 체스와 같은 두뇌 게임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04세에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 96세에 새로운 언어를 완벽하게 익힌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은 뭘 배울까? 라는 질문을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법 하나, 새로운 스트레칭 동작 하나.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한 황금기를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움직임을 통해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을 개선하세요. 둘째,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회복하세요.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세요. 넷째, 사회적 연결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유지하세요. 다섯째, 평생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를 활성화하세요. 이 5가지 습관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0년간의 의료 경험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제 환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모두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자를 돌보기 위해, 누군가는 정원을 가꾸기 위해, 또 누군가는 봉사활동을 위해 매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필요한 곳,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빛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 매일 의미 있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습관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황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만을 위해서 마지막 미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간단한 미션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25-5 규칙 실천하기 25분 앉아 있다가 5분 움직이기. 하루 3번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씩 하기. 매 식사 후 10분 걷기.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규칙적으로 마시기. 일주일에 최소 3번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만남 갖기. 매일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이 6가지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놀랍게 개선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